금방 무너지냐 재미없게.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조각도시, 지창욱, 도경수, 이광수라는 조합만으로도 기대감이 넘치는데 무려 액션 스릴러 복수극. 2017년 영화 조작된 도시를 드라마판으로 확장 리메이크한 작품이며 당시 주인공이었던 지창욱 배우가 그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번에도 활약한다는 점부터 흥미롭습니다. 이에 더해 벌써 시즌이 3개가 제작된 모범택시 오상호 작가가 집필했다고 하니 믿고 봐야 할 작품이죠. 그럼 거두절미하고 예고편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 무언가 준비를 하는 한 남자. 그는 바로 얼마 전 갑자기 너 보고 살인범이래.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게 된 주인공 박태중입니다. 배달 일은 언제까지 할 거야? 여기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태중은 도심 속 정원 카페를 차리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이죠. 하지만 여보세요?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저 있는데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휴대폰을 찾아주려던 선한 의도를 계기로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고 마는데 이 드라마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 착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남자 태중은 어느 날 억울하게 흉악한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던 중 자신이 감옥에 간 건 단순한 사고나 오해가 아니라 요한에 의해 설계된 것임을 알게 되고 복수를 다짐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죠. 사람이 억울하면 저런 놈 되나 보다. 그리고 뒤를 이어 등장하는 익숙한 얼굴 광수형. 누가 봐도 악역인 모습인데 그는 백도경 역으로 태중과 요한 사이의 사건 전개상 중요한 열쇠를 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예능부터 영화, 드라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왔던 그가 이번엔 장르물 속에서 어떤 존재감을 발휘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태중은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안유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대표라고 소개되는 메인 악역 안요한. 안요한은 태중이 감옥에 가게 된 모든 것을 설계한 인물로 극중에서 치밀하고 냉정한 악역으로 등장하는데요. 제작진은 요한은 순수 악 같은 캐릭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도경수 배우는 이번 작품이 필모그래피 사상 처음 악역 연기 도전이죠. 그동안 예능이나 여러 콘텐츠에서 맑은 눈으로 4차원 광인의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던 도경수.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원작 조작된 도시에서는 국선 변호사로 위장을 했던 인물이었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잘 나가는 대표가 대외적인 직업으로 나옵니다. 바로 상위 1%만을 위한 특별한 경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인데 그러한 직업이 요한의 설계 작업과 이어지는 것 같죠. 회사를 통해 인연이 닿은 상위 1%들의 의뢰를 받고 그들이 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짜 범인을 설계하는 것이 요한의 기본적인 형식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어드리겠어요. 숨겨진 방 안에서 CCTV를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잡았다. 범인. 그중 태중을 적합한 인물로 판단해 타겟으로 설정하는 모습. 이 일련의 과정을 조각합시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조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모습이 보이죠. 단순히 일을 받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조작해 사건의 진범을 만들면서 희열을 느끼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것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뒤를 이어 내가 죄 없다는 거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너 설마... 감옥에서 복수를 준비하는 태중의 모습이 보입니다. 액션이라는 장르를 내건 만큼 시원시원하고 다양한 액션씬이 벌써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를 도와줄 조력자 역할로 보이는 인물이 있는데 김종수 배우가 연기하는 용식이라는 인물로 감옥에서 태중을 만나게 되어 그를 돕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스틸컷과 영상들에서 보면 용식은 사제로 보이는데 절망에 빠져있던 요한을 일으켜 세우는 은인 그 자체의 인물로서 그려질 것 같죠. 그렇게 너 설마... 폭발로 추정되는 사건을 일으켜 그 사이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는 태중. 태중은 요한의 정체에 다가가며 그를 쫓고 또 놓쳤어요? 요한 또한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며 태중을 쫓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모니터 뒤에서 설계만 하던 요한이 직접 총을 들고 밖으로 나와 태중을 추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신의 무력 능력치를 이용해 싸워나가는 태중과 다르게 요한은 본인 몸 자체보다 이러한 무기들과 전략을 이용한다는 설정으로 예상되죠.
탈옥한 박태준 이제 뭘 하고 싶을까요? 그러한 흐름 중 하나로 태중에게 소중한 인연일 용식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전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가격하는 요한의 모습도 담겨 있는데 용식을 인질로 붙잡아 협박하거나 용식이 아닌 다른 조력자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용식의 딸이자 또 다른 조력자 중 한 명인 노은비 역할도 존재한다고 하니 은비를 통해 벌어질 전개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곧 조각이 뭐야? 요한의 조각에 대해 알게 되는 태중. 또한 카레이싱을 연상시키는 상당한 수의 차들이 잠깐 보이는데 요한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레이싱 차를 이용한 장면을 비롯해 차량 추격신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중 하나로 터널 안에서 쫓고 쫓기는 장면도 많이 보입니다. 다짜고짜 총을 들이미는 것을 보니 이들 역시 요한 쪽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태중이 요한에게 더욱 다가가게 되는 터널신이 되지 않을까 싶죠. 즐거워 보이십니다, 도련님. 또한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경호회사 대표인 요한의 뒷배경이 바로 그 상위 1% 재벌 2세일지도 모른다는 떡밥으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태중에게 요한은 원수 그 자체이지만 요한은 태중을 쫓으며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과 희열을 느끼게 된다는 전개도 예상할 수 있겠죠. 뒤를 이어 창고로 보이는 곳에서 벌어지는 또 한 차례의 싸움. 감옥을 탈출한 뒤 배경은 주로 이러한 창고나 도로 위 으슥한 사무실 같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응시하며 카레이싱 차를 타고 돌진하는 백도경의 모습 또한 다시 등장하는데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도경은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요한의 VIP 고객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요한의 방식에 따르면 도경이 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태중이 타겟이 된 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도경이 어떻게 이 싸움에 직접 나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또한 사건 설계자 요한과 복수자 태중이 대립하는 가운데 어떤 입장으로 이 흐름에 개입할지도 궁금합니다. 넌 내가 어떻게든 이긴다. 예고편 내내 태중이 중심이 되는 액션씬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원작에서 그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착실한 청년으로 묘사되는 태중이 어떠한 과거 이력을 숨기고 있을지도 하나의 기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화 조작된 도시라는 게 먼저 나왔잖아요. 조각도시는 오상호 작가가 조각된 도시를 시리즈로 만들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짜나 조작이 판치는 분위기나 시대상이 지금까지도 현실과의 접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 만큼 조작과 조각이라는 키워드 아래 현실에서도 공감 가능한 문제들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대됩니다. 지금은 주인공이 어떤 사랑받는 방식? 뭐든 열심히 해야 되고 좀 더 땀 흘리면서 현재를 살아내야지 응원의 마음으로 좀 봐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지창욱 배우는 태중은 복수 하나만 바라보며 정말 악착같이 달려가는 인물이며 어떻게 강해지고 어떻게 독해지는지가 순차적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는데요. 어떠한 한 주인공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울분과 억울함이 법과 제도 내에서 해소되지 않으니까 그 감정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잖아요. 태중이라는 인물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잃은 태중이가 무엇을 붙들고 있고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요한이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지 서로 대비되면 이야기를 끝까지 봤을 때 그 부분이 확 다가오지 않을까? 태중과 요한의 관계에서 나오는 재미는 물론 범죄오락이지만 장르적인 쾌감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보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액션, 카체이싱, 폭발씬 등 장르적 쾌감이 강하게 담겨 있으며 경쾌한 복수극으로서 시각적 쾌감이 아주 클 것 같죠. 1, 2부에서는 법정 드라마 같은 쾌감을 주고 3, 4부에서는 스릴러적 쾌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또한 액션 외에도 누명, 조작, 설계라는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므로 증거 조작, 권력 설계, 심리 스릴러적 요소도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가 느껴지는 형식은 되게 재미있는 오락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다. 전개 속도가 빠르고 장르적 변주가 많겠다는 작가, 배우들의 언급이 있다는 점에서 회차가 진행됨에 따라 서사폭이 넓어지고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조각도시는 11월 5일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시청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엣지를 못 찾고 있었는데 찾았어. 좀 기다려. 내가 건너 찾아갈 테니까. 누구냐 너?
OTT.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왜 또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너를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어이? 어이가 없네, 개새끼. 아가리 또 고자이마스.